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유익한 건강 정보와 생활의 팁을 전해드리고 또 아름다운 음악과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세상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아버지들, 언제나 아낌없이 사랑을 주신 아버지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가르침을 떠올리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지금 들으신 곡은 남성 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등대지기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가시고기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몸길이 5cm에서 6cm 정도의 작은 민물고기인데 아주 특별한 부성애를 가진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버리면 홀로 남겨진 수컷가시고기는 알이 부화하기까지 약 10여일 동안 알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한순간도 둥지를 떠나지 않고 아무런 먹이 활동도 하지 않으며 둥지에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쉬지 않고 청소하고 알을 노리는 포식자들을 쫓아내며 알들을 돌본다고 합니다. 수컷가시 고기의 지극한 사랑의 돌봄을 받은 알들이 부화하면 둥지를 지키느라 온몸이 상하고 먹이도 먹지 못한 수컷가시 고기는 그 육신마저 부화한 가시 고기 새끼들의 먹이로 내어주고 생을 마감한다고 하네요. 2000년에 발표된 조창인 작가의 장편소설 가시고기는 새끼 가시고기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죽음을 맞이하는 가시고기처럼 IMF 때 직장을 잃은 아버지가 백혈병에 걸린 9살 어린 아들 다우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장편소설 가시고기에서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들 다우미는 이렇게 아빠를 묘사합니다. 아빠는 멍텅구리입니다. 나는 지금 멍텅구리 아빠를 보고 있답니다. 창밖에는 비가 옵니다. 부슬부슬. 비는 아침부터 내렸지요. 지금은 저녁이고요. 아빠는 소아병동 뒤뜰 나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는 푹 처져 있을 겁니다. 아빠도 의자만큼 푹 처져 있겠고요. 아빠에겐 우산이 없습니다. 우산이야 구내 매점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 괜히 비를 맞고 있는 아빠 때문에 난 무지무지 속이 상합니다. 약도 오르고요. 왜 비는 그치지 않는 걸까요? 비 내리는 날에는 창문조차 열지 못하게 하는 아빠죠. 내가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하지만 아빠 자신은 흠뻑 비에 젖은 채입니다. 이유를 물으면 아빠는 틀림없이 말하겠죠. 아빠는 어른이고 다우미는 꼬마이기 때문이지. 난 얼른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렇다고 아빠의 말에 속아 넘어갈 만큼 멍청이가 아니랍니다. 설마 빗방울이 미사일처럼 꼬마만 겨냥해서 떨어질 리가 있겠어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요. 다음 달이면 3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 초등학생이 된 후로 학교에 나간 나를 몽땅 합쳐봤자 6달도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난 6학년 형들의 수학책도 혼자서 풀어버릴 정도로 똑똑하답니다. 어느 때는 내 자신이 아주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내놓고 자랑할 사람이 없어서 가끔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껏해야 아빠인데 아빠는 빙그레 웃으며 말하곤 하지요. 공부는 중요한 게 아니란다. 살아가는 걸 열이라고 한다면 그중 하나쯤밖에 안 되는 것이 공부지. 아빠한테 묻고 싶어요.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나머지 9은 무엇이냐고요.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물을 수는 없답니다. 왠지 아빠 자신도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빠가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나머지 부분도 모조리 알고 있다면 지금처럼 쓸쓸하고 힘없는 모습은 아니겠죠. 내 앞에 있을 때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 바로 아빠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돌아서면 금방 지금 같은 모습으로 날 속상하게 만들 거면서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이 아빠처럼 속은 힘들어 골마가면서도 자식 앞에서는 슈퍼맨인 양 가장 용감하고 힘있는 모습인 척하기도 하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겉으로 표현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이와 친구처럼 잘 놀아주고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은 제각각 다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다음이 아빠처럼 자식을 온 힘을 다해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마음, 그 마음 아닐까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바이탈 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이탈 사인은 우리의 생명 유지와 직결된 신체의 기본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여기에는 심박수, 혈압, 호흡수, 체온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지표들은 우리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각각의 바이탈 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유익한 정보를 가득 담았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미국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바이탈을 우리말로 옮기면 활력진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응급실에 갔을 때나 수술 직전이나 직후 의료진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이 환자의 바이탈입니다. 바이탈은 흔히 체온과 호흡, 맥박, 혈압 수치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측정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상 수치로 나오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상 체온의 범위는 화씨로 96.5도에서 99.5도, 섭씨로는 36도에서 37.5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체온은 나이나 성별, 측정 부위, 측정 직전 활동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흔히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고 전해집니다. 또 비, 입안, 겨드랑이, 항문 등 신체의 어느 부분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비교적 정확한 부위는 항문이지만 측정 방법이 번거롭고 까다로워 선호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동맥을 따라 혈액을 밀어내는데 이러한 혈액의 흐름으로 동맥의 팽창과 이완이 반복됩니다. 이 혈액의 파동을 맥박이라 부릅니다. 맥박은 보통 손목, 목, 팔꿈치, 사타구니 등 피부 표면 근처에 있는 동맥의 손가락 끝을 대어 측정합니다. 맥박은 1분당 60에서 100회 정도로 느껴지면 정상 박동수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맥박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운동선수들은 맥박이 60회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맥박을 측정할 때는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재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맥박이 갑자기 100회 이상으로 뛰면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어지러움, 메스꺼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면 60회 미만이면 실신, 피곤함, 어지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맥박 횟수와 리듬, 강도 등을 통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단위 밀리미터 머큐리로 측정합니다. 심장의 수축, 이완에 따라 수축기 압력, 시스탈릭 프레셔과 이완기 압력, 다이어스탈릭 프레셔로 나뉘며 정상적인 수축기 압력은 120 미만, 확장기 혈압은 80 미만입니다. 혈압 측정은 일반적으로 왼쪽 팔꿈치에 압박대를 감아 동맥을 압박함으로써 혈류가 정지했을 때 압력을 재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혈압을 측정하기 최소 30분 전에는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흡연, 음주, 카페인, 커피 섭취 등은 삼가고 조용한 공간에서 휴식 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또한 낮과 밤, 감정 변화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합니다. 병원에 오면 대체로 혈압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9, 확장기 혈압이 80에서 89이면 고혈압 전 단계, 프리하이퍼텐션으로 분류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140에 90이면 고혈압으로 분류됩니다. 신체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맥박, 체온, 혈압과는 달리 호흡은 개인이 이미 측정이 가능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정상인의 호흡은 1분당 12에서 20회입니다. 그러나 호흡이 12 미만 또는 25회 이상이면 비정상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천식이나 폐렴, 심장 및 폐질환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한인들은 대부분 급한 상황에서도 앰뷸런스 부르기를 꺼립니다. 앰뷸런스를 한 번 부르면 수천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이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앰뷸런스가 한 번 출동하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평균 300달러에서 2,300달러에 달합니다. 평균적으로 거리를 감안해 계산하면 3마일에서 5마일 정도를 이용해도 1,000달러가 훌쩍 넘는다는 셈입니다. 이 같은 가격은 일반적으로 앰뷸런스 회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특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누구나 메디케어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강제돼 있습니다. 이 메디케어에 가입만 되어 있어도 앰뷸런스 비용이 커버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B 항목에 앰뷸런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어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앰뷸런스 출동 비용은 메디케어 측이 80%, 본인은 20%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앰뷸런스를 이용해 1,000달러가 나왔을 경우 환자나 보호자는 본인 부담금 200달러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 메디케어는 앰뷸런스뿐 아니라 구급 헬기 비용도 커버해줍니다. 교통체증이 심해 앰뷸런스 운행이 어렵거나 앰뷸런스 접근이 어려운 산간지방 등에는 헬기가 투입되게 되어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커버해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인들의 상황을 보면 본인이 부담하는 20% 역시 면제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인 시니어들 중 메디케어 만든 시니어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메디케어 파트 C, 곧 HMO에 가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HMO 보험회사는 메디케어 측이 커버해주지 않는 20%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게 됩니다. 일부의 경우 파트 C가 앰뷸런스 비용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가입 시 약정한 코페이만 지급하면 됩니다. 코페이는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대개 50달러에서 200달러 선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엔 메디갭에 가입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앰뷸런스를 이용한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디갭은 그 메디케어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사이, 즉 갭을 메워준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가입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는 추가됩니다. 하지만 메디갭에 들면 앰뷸런스 사용에 따른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앰뷸런스는 비응급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지를 움직일 수 없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환자의 경우 일반 차량으로는 병원에 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메디케어가 앰뷸런스를 커버해주기도 합니다. 환자가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앰뷸런스를 이용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위급한 경우 비용 걱정하지 말고 앰뷸런스를 부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911에 신고 전화를 할 경우 소방국 응급 차량이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7분입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코리언이라고만 밝히면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911 신고는 휴대전화나 집 유선전화, 어느 것이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것과 달리 응급 상황일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응답이 늦습니다. 보편적으로 휴대전화는 GPS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빨리 환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GPS 추적은 환자가 있는 대략적인 위치, 즉 어느 빌딩에 있는지 정도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층인지, 몇 호에 있는지는 파악이 어려워 신고자와의 통화를 통해 위치 파악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선전화는 각 고유번호에 따른 주소가 911 접수처 스크린에 자동으로 기록되게 되어 있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개인별로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 집 전화기를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 빠른 대처를 위해선 시니어가 있는 경우는 집 전화가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유선 전화는 구리선을 통해 자체 전력이 공급돼 정전 시에도 통화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중 창단의 인생이라는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맹서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6월 27일) 오전 10시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노년기 운동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양지병원 재활의학 이윤아 과장이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는 노년기, 시니어들과 시니어를 돌보는 간병인, 가족들에게 노년기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쉽고 안전한 운동법을 알려드립니다. 세미나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망 소사이어티로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망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한인 시신기증자들을 위한 메모리얼 서비스가 소망 소사이어티의 주최로 오는 11월 2일 오전 11시 한기홍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한인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유분자 이사장은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 2022년부터 24년까지 시신기증이 이뤄진 분들의 유족들과 시신기증자 일부가 초청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모식에는 UCI 의과대학 관계자들은 물론 시신을 기증받아 공부한 학생들이 참석해 기증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해당 때시는 기증자분들은 소망 소사이어티에 연락하셔서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977-4580으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멘 리더십 인 필란트로피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방송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전한 따뜻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의 시간은 한인 시니어와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하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